안녕하세요. EV3 따라잡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 프로그래밍의 마지막인 스위치 블럭과 지난 시간 했던 루프 블럭에 조금 더 더하고, 그리고 EV3 프로그래밍을 LME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팁을 알려주는 기초 프로그래밍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스위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ME와 로봇을 켜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마우스를 잘 보면은 주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주석은 무슨 기능이냐면은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명을 써놓거나 아니면은 누가 작성했는지, 내가 작성했는지 등의 기록을 남겨놓는 간단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주석으로 오늘 어떠한 내용을 할지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아래 주황색 흐름지화 탭으로 가서 왼쪽에서 네 번째 있는 스위치 블럭을 하나 갖다 올려주세요. 화면을 알맞게 조정해 주시고요. 스위치 블럭은 보시겠지만 저렇게 안에 블럭을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칸이 두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포트 보기,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터치 센서라고 센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숫자 1번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터치 센서의 상태를 나타내고, 왼쪽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모드 변경 버튼이 있는데 안에 내용들은 보면은 지난번에 봤던 대기 블럭과 많이 비슷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다가 블럭을 채워줄 건데요. 탱크 모드 주행을 밑에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올려주세요. 터치 센서가 지금 눌림에 따라서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위아래 두 개의 동작을 만들었죠. 동작은 저렇게 센서나 아니면은 내가 만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위쪽 체크 표시는 참, 아래쪽 체크 X는 마이너스가 돼요. 동작을 다르게 해줄게요. 위에는 영상과 같이 둘 다 파워를 마이너스 50, 50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을 하면은 로봇이 앞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손으로 터치 센서를 눌러준 상태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로봇이 뒤로 가게 되죠. 이거는 스위치 블럭에 있는 터치 센서의 상태, 즉 조건을 1번 눌림으로 해놨기 때문에 눌리지 않았을 때는 거짓이 되어 아래쪽에 있는 명령이 눌렸을 때는 참이 되어 위쪽 명령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영상과 같이 초음파 센서로 바꿔주고, 거리는 내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거리, 한 최소 10cm 정도가 좋아요. 그 정도 맞춰서 설정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저 상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내가 설정한 거리보다 멀면은 로봇이 앞으로 갈 거고 가까우면은 뒤로 가게 될 건데, 이건 따로 해보시고요. 이제 기능을 조금 바꿔볼게요. 안에 있는 탱크 모드 주행을 모드 변경 버튼 눌러서 위아래 둘 다 켜짐으로 바꿔주고, 조금 이제 연습할 거니까 속도를 위에는 둘 다 마이너스 20, 밑에는 둘 다 20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로봇이 움직이지 않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켜짐은 항상 뭔가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 스위치 블럭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루프 블럭에다가 안에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주황색 가서 루프 블럭을 앞에 꺼내주고 스위치 블럭을 눌러서 안에다가 넣어주는데, 스위치 블럭을 움직일 때는 저 마우스가 있는 부분을 항상 잡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루프 블럭은 영상과 같이 그냥 블럭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작동하게 될 건데, 까딱까딱까딱까딱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설정한 기준값에서 로봇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바로 뒤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조금 길게 갈 수 있게 한번 바꿔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살짝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뒤로 가는 거 마이너스 모터 작동 블럭 뒤에다가 대기 블럭을 하나 갖다 넣어주고, 대기 블럭에서 모드 변경 버튼 눌러서 초음파 센서 비교해 거리 센티미터 눌러주고요. 거리도 내가 뒤로 적당히 빠질 만큼 해주면 돼요. 부등호를 2번 또는 3번으로 바꿔주고요. 거리는 뭐 적당히 40이나 50 정도로 해서 적당히 설정을 해주고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은 로봇이 앞으로 가다가 일정 거리에 닿으면은 내가 대기 블럭으로 설정해준 거리만큼 뒤로 이동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블럭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스위치 블럭 왼쪽에 아이콘 위에 보면은 뷰 전환 버튼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조건을 하나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깔끔하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안 했던 루프 기능에 조금 보충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루프 블럭을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 끝내는 방법을 만들어 볼게요. 위에 있는 탱크 모드 주행을 모드 변경 버튼 눌러서 꺼짐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럼 저렇게 하면은 촌판에서 거리안의 담원을 멈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작으로 가서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사운드를 꺼내서 헬로우가 아니라 눌러서 레고 사운드 파일에서 표현해서 쭉 내리다 보면은 스탑이 있을 거예요. 꼭 스탑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번에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 스탑을 써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오후 움직이다가 일정 거리에 닿으면은 스탑을 반복하면서 정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블럭을 하나 더 추가해서 로봇을 루프를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주황색 흐름 제어로 가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루프 인터럽트 블럭을 꺼내서 스탑 소리가 나면은 멈추게 하기 위해서 스탑 뒤에다 갖다 넣어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프는 저렇게 루프마다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루프를 여러 개를 쓸 때 각각 루프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요. 그래서 루프 인터럽트도 저렇게 루프의 이름을 바꾸면은 바꿔서 저장할 수가 있고 이름이 다르면은 루프 인터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루프 인터럽트는 영상과 같이 프로그램을 약간 복잡하고 다양하게 짤 때 저렇게 여러 조건에서 프로그램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각각의 루프 인터럽트를 넣어가지고 저렇게 해주기도 해요. 이 영상은 EV3로 게임기를 만든 프로그램인데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면은 각각 버튼에 따라서 루프가 끝나게 명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루프 인터럽트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면은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그리고 응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루프 인터럽트는 한 가지 조건만 사용할 때는 영상과 같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왼쪽 끝에서 마우스를 눌러서 C를 빼준 다음에 밑으로 저렇게 밖으로 루프 블럭 꺼내서 멀티태스킹으로 작동을 시키면은 바로 작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특정 조건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대기 블럭을 넣어주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앞에 1초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1초 있다가 로봇이 멈추게 되죠. 조건과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프를 끝내는 특별한 조건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여러가지 센서나 조건을 활용을 해서 루프 안에서 종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루프 조건과 상관없이 저렇게 강제로 끝내는 일종의 브레이크 기능을 만들어 줄 때 주로 루프 인터럽트를 사용하곤 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밖에 아니라 안에서 루프 안에서 멀티태스킹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루프 블럭을 누르고 저 아래 점을 눌러서 밑으로 블럭을 조금 늘려주고요. 안에다가 블럭을 넣어주고 안에서 저렇게 작동을 시켜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상과 같이 초음파 센서가 동작하지 않고 부딪힐 때까지 가서 멈추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EV3에서 멀티태스킹은 위에 있는 블럭, 아래에 있는 블럭 같은 라인에서 나온 모든 블럭이 끝나야지만 다음 명령으로 동작이 넘어가게 돼요. 위에는 아무런 시간이 없는 조건문, 밑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대기 블럭이죠. 그 위에는 명령이 이미 끝났는데 아래에 있는 대기 블럭의 명령은 끝나지 않아서 가장 먼저 실행됐던 앞으로 가라는 명령이 남아서 터치 센서가 작동될 때까지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대기 블럭은 루프 안에서 멀티태스킹으로 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그 영상과 같이 대기 블럭과 루프 인터럽트는 꼭 저렇게 밖으로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컬러 센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컬러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 컬러 센서를 위에 방향으로 바꿔주고요. 컬러 센서에 신호를 줄 수 있는 레고 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레고 상자 열어서 저 하얀 색깔 빔을 꺼내 주신 다음에
파란 색깔 3핀 꺼내서 2개 껴주시고요. 낄 때는 한 칸, 2칸 위치 잘 봐서 2개 껴주시고, 그리고 영상과 같이는 꼭 조립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맞은편에는 아니면은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한 칸 건너뛰어서 핀을 2개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다 이제 색깔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색깔은 뭐 할 거냐면은 초록색과 빨간색을 하도록 할게요. 초록색 2개 꽂아주고, 빨간색도 2개 갖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EV3를 꺼내 조립할 건데 컬러 센서를 빼주시고요. 혹시 핀이 빠지면은 잘 껴주세요. 써야 되니까. 그래서 EV3 가운데 있는 십자가 부분과 빨간색 못에 있는 십자가 부분을 축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축의 길이는 뭐 적당히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해서 영상과 같이 맞춰가지고 연결해서 컬러 센서가 위쪽 방향을 보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컬러 센서를 써보도록 할 건데 모드 변경 버튼을 눌러서 비교에 색상으로 갈게요. 지난번에 반사광 강도 썼죠. 기본 부분 빨간색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서 이거 작동되는데 위에다가 빨간색 한번 갖다가 올려놔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멈추게 되죠. 자, 그러면은 빨간색 안에 색깔에 있는 숫자 5 눌러보면은 지금 보면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쟤는 저 2개 있는 거는 배열이라는 걸로 값을 중복해서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EV3는 7가지 색깔이 측정이 가능해요. 3번을 눌러서 초록색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빨간색에서도 멈추고 초록색에서도 멈추는 2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게 되죠. 만약에 같은 센서를 가지고 다른 조건, 예를 들어서 뭐 거리가 가까워지는 초음파 센서는 2개를 사용하거나 컬러 센서는 색깔에 따라서 각각 다른 동작을 하고 싶을 때는, 즉 조건을 2개 이상을 만들어 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간단해요. 스위치 블럭 하나에 조건이 하나니까 스위치 블럭을 2개를 사용하면 돼요. 흐름 제어 가서 4번째에 있는 스위치 블럭을 하나 더 올려주고요. 지금 하는 거는 초록색에서는 멈추는데 빨간색에서는 아예 프로그램이 끝나게 할 거니까 색깔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루프 인터럽트를 넣어가지고 종료를 해주도록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약간 팁을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블럭이 안에서 스위치 블럭 안에 안에 조건이 사용되는 경우는 위와 같이 저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블록 모양이 조금 이상해지죠. 저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인데, 우선은 영상과 같이 눌러서 왼쪽에 있는 반대 버튼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루프 블럭을 블럭 사이즈에 맞춰서 줄여주고 하면은 완성인데, 예를 들어서 저 안에 들어가는 스위치 블럭의 사이즈가 그죠? 뷰 전환 눌러서 작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때문에 위아래 공간이 남죠. 이런 것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스위치 블럭에서 스위치 블럭 전체가 아니라 아래에 정리할 버튼 X나 체크 표시를 눌러주고 화살표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면은 깔끔하게 맞춰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이거 깔끔하게 해주는 정리를 왜 하냐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나중에 정말 복잡한 프로그램이 되면은 그냥 막 갖다 올려놓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어느 순서로 연결했는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꼭 이런 작업을 거쳐줘가지고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시로 프로그램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거는 옛날에 썼던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블럭 개수가 보면은 선도 엄청나게 많고 블럭 개수도 엄청나게 많죠. 이런 블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아까처럼 선 정리 안 한 상태로 두면은 이게 어떤 블록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정말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블럭은 다 지워주고요. 새롭게 시작할게요. 누름지에 와서 루프 블럭 하나 꺼내서 넣어주고, 루프 블럭 안에다가 스위치 블럭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컬러 센서부터 우선 활용해 볼게요. 네, 모드 변경 버튼 눌러주고 컬러 센서에 측정 비교 중에 이번에 측정으로 가서 측정에 색상으로 해주면은 아까랑 블럭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에 색상 보면은 조건이 없어지고 체크 표시와 X 표시 대신 색깔을 넣을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게 됐죠. 이게 바로 케이스문인데, 케이스문은 각각의 여러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검정색 눌러서 초록색, 아래 색깔 없음 눌러서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가서 이번에는 소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운드 눌러서 사운드 모드 변경해서 단이름 재생, 그래서 하나는 도, 이건 꼭 선생님 반드시 영상을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레를 눌러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내가 올려놓은 색깔에 맞춰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근데 잘 보면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센서 위에 아무 색깔도 올려놓지 않아도 보면은 연주색의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죠. 원래 프로그래밍에서는 스위치문을 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만들 때 항상 디폴트라고 하는 기본값을 정해주게 돼요. 그 기본값이 EV3에서는 저 검정 색깔 점이 되는데, 검정 색깔 점이 연두색에 찍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값인 연두색에 있는 도 소리가 계속 재생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케이스문의 기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케이스는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 기능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화면을 조금 줄여주는 이유는 이제 블럭 밑으로 늘어날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케이스 추가라는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조금만 눌러주고 아래 물음표에서 색상 없음을 클릭하고 기본 케이스를 점을 밑으로 옮겨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이제 내가 갖다 댄 색깔만 소리가 나오게 되죠. 케이스는 항상 이렇게 기본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케이스문은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면은 얼마든지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대신 저렇게 너무 늘려버리면은 아무래도 조금 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배웠던 뷰 전환을 사용하시면은 돼요. 영상에는 따로 찍지 않았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자, 그래서 케이스문을 내가 만들 때 실수로 너무 많이 만들었다. 지우고 싶을 때는 설정하는 거 옆에 보면은 X 표시 있어요. 케이스 삭제를 눌러서 영상처럼 내가 쓰지 않을 케이스를 지워주면 돼요. 안에 블럭이 있는 경우는 블럭도 한꺼번에 지워지니까 지울 때 조심해서 지워야겠죠. 지금 배운 케이스문과 사운드 블럭을 활용을 해서 한번 악기를 만들어 볼게요. 모드 변경 버튼 눌러주고 브릭 버튼에 측정의 브릭 버튼으로 바꿔주면은 EV3 컨트롤러 피브릭에 있는 버튼 5개를 활용을 해서 기능을 넣어줄 수 있는데, 영상과 같이 보면은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3개만 우선 만들어 볼게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해서 3개 만들어 주고 도랑, 레랑, 미를 만들어 준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고 로봇을 직접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버튼을 누르는 것마다가 음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막상 해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음의 길이까지는 조정할 수가 없죠, 버튼으로.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내가 자유롭게 버튼에 누르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음의 길이가 나올 수 있게 해서 진짜 버튼으로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위에 프로젝트 아래 보면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옆에 더하기 표시 눌러보는 프로그램 실험 추가 나오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블럭을 하나 갖다가 올려주세요. 사운드 블럭은 아까랑 똑같이 모드 변경 버튼 눌러주고 단이름 재생해서 아무 음정이나 상관없어요. 저는 도로 할게요. 도로 바꿔주고 그 뒤에 탱크 모드 주행을 하나 꺼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세요. 영상과 같이 소리가 나고 앞으로 가게 되죠. 자, 근데 요거를
사운드 블럭에 보면은 맨 오른쪽에 깃발 아래 재생 유형에서 1번으로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영상과 다르게 로봇이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움직이게 되죠. 재생 유형은 저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재생되는 저 사운드 블럭에 있어서 재생되는 시간을 딜레이가 아닌 타이머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딜레이와 타이머의 차이점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간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앞에 시간을 바꿔보고 뒤에 시간도 바꿔보고 영상처럼. 자, 그럼 요번에는 재생 유형을 1이 아니라 2 반복으로 한번 바꿔보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시간은 0.1이고 뒤에 시간은 2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사운드 블럭이 시간이 0.1초인데 시간 2초 동안 재생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앞에 시간은 99로 하고 뒤는 0.1로 바꾸고 실행해보면 0.1초만 재생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반복의 사운드 블럭의 반복의 재생 유형은 앞에 사운드 블럭의 설정 시간 상관없이 바로 뒤에 오는 블럭에 작동되는 시간만큼 작동되게 되어 있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그런 명령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가운데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면은 도소리가 버튼을 눌렀다가 뗄 때까지 계속 나오게 하는 명령을 만들어 볼게요. 앞에 대기 블럭을 하나 갖다 넣어 주고요. 대기 블럭은 브릿 버튼의 비교 브릿 버튼으로 가서 어떤 거 하냐면은 가운데 버튼 할까 2번 그대로 두고요. 자, 이렇게 하고 소리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오냐? 브릿 버튼을 뗄 때까지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브릿 버튼을 뗄 때까지라는 뒤에 시간을 만들어 줄 건데 블럭을 조금 옮겨서 대기 블럭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 얘는 앞에는 눌렀을 때면은 뒤는 뗄 때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영상과 같이 내가 누르고 있는 만큼 소리가 나오게 명령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길게 누르면 길게 나오고 짧게 누르면 짧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아까 프로그램 되돌아가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 썼던 대기 블럭은 이미 스위치라는 조건으로 완성이 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조건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재생 유형만 전부 다 2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 블럭으로 가서 대기만 떨어질 때까지로 바꿔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저렇게 멈추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떼면은 소리가 멈추게 소리 정지하는 기능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블럭을 하나 복사해서 정지를 넣어주고 저 블럭 두 개를 선택해서 복사해서 밑에 그대로 내려주고 하나는 가운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바꿔주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내가 버튼을 누르는 만큼 소리가 나오는 진짜 EV3라는 악기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영상은 짧게 떴다 떴다 비행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4번의 수업으로 EV3 기초적인 프로그램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요 다음부터 응용하는 거와 기타 이제 로봇의 모양도 조금씩 바꾸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어지니까 꼭 오늘 하는 거 다시 한번 잘 보고 오늘 한 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2번 정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 보는 중에 궁금하거나 모르겠다는 그런 거는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카톡 플러스 친구로 검색하고 꼭 문의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없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